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대공황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경제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6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위기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태호 씨는 최근 은행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적금 이자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펀드 가치도 석 달 만에 40% 폭락했다고 합니다. 김태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영희 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최근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매물로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만으로도 월 200만 원이 넘어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집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전에 거주하는 65세 이명수 씨의 사연입니다. 코로나 이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정기예금과 국채에만 투자했는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70세가 넘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은퇴자의 82%가 현재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 67%는 자신이 준비한 노후 자금으로는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연구팀이 지난 3년간 전국 65세 이상 가구 5,000세대를 추적, 조사한 결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조사 시작 당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가구 중 무려 43%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와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중장년층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작년 대비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같은 돈으로 예전보다 훨씬 적은 물건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번 대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의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기존의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예금, 적금, 국채마저도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가져다주는 위험자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오히려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현명한 중장년층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전략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의 경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말하는 대공황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6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지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이번 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6개월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경제적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급격한 금리 인상, 둘째는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
셋째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 변화의 속도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0.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3.5%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중장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9세 최민호 씨는 평생 모은 돈 8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 4%의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는 3%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돈의 가치가 매년 3%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8% 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은 30% 이상 폭락한 곳도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상속받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던 중장년층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1세 김순자 씨는 작년에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팔았던 집값이 5천만 원이나 떨어졌고 현재 살고 있는 집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심각한 실상이 드러납니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 구성을 분석해 보니 전체 자산의 무려 78%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5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중장년층의 전체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중장년층이 주로 구매하는 의료비, 식료품, 공공요금이 다른 품목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작년 대비 22% 상승했는데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박철수 씨는 매달 병원비로만 150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으로 정기적으로 여러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의료비가 계속 오르면서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의료비가 이제는 그 1.5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입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중장년층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72%가 경제 정보를 주로 TV나 신문을 통해서만 얻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 매체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만들어진 복합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완벽한 폭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아치면서 기존의 상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전례 없는 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투자 방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펼쳐질 경제 대공황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 향후 3년간 중장년층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이 3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그 전조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7세 이영숙 씨는 지난달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간 가입했던 연금보험이 만기가 되었는데 받게 된 금액이 납입한 원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시장 금리 변동과 운용 손실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영숙 씨에게는 그저 평생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행들의 변화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주요 은행들이 앞다투어 중장년층 대상 금융상품의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쉽게 가입할 수 있었던 정기예금이나 적금도 이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73세 김정호 씨는 최근 은행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간 넣어둔 장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김정호 씨로서는 노후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비공개 보고서에는 더욱 우려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7년까지 전국 60세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중산층 은퇴자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가족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대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무려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70세 박미영 씨는 평생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이나 떨어지면서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40대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 역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비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의료비 지출이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의료비가 급등하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5세 최순덕 씨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재활비를 합치면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당연히 받았을 수술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수술을 미루고 있지만 그 사이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미래 전망도 암울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향후 10년간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금액 자체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되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실시한 전국조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향후 5년 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집값 하락과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에 살던 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중장년층 경제 대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개인의 잘못이나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전체 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건강과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중장년층이 작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현명한 중장년층들은 이러한 위기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여 오히려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60세 이상 가구 500세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산의 분산, 둘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화, 셋째는 지출 구조의 재설계였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69세 정상호 씨는 2년 전부터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부동산 투자를 권할 때 그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여러 개의 안전한 투자처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정상호 씨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매도한 아파트 가격은 현재 30% 이상 떨어졌지만 그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 대금의 40%는 국채와 회사채에, 30%는 해외 달러, 예금에, 20%는 금 등 실물 자산에, 나머지 10%는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4세 김영자 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월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작은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특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받는 대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임대료를 자동 조정하는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료를 조금 적게 받는 것 같아서 아까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저는 물가가 오를 때마다 임대료도 함께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연구팀이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핵심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수입원의 다각화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71세 박종민 씨는 은퇴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았습니다. 평생 회계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들의 세무 상담을 해주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만 일하지만 월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종민 씨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벌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서도 이런 전략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완전히 은퇴한 가구보다 경제적 만족도가 평균 43%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성공 전략은 지출 구조의 혁신적 재설계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8세 이미경 씨는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오히려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핵심은 고정비의 최소화였습니다. 이미경 씨는 큰 아파트를 팔고 관리비가 거의 없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처분한 후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차량 관리나 주차 걱정 없이 오히려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절약한 돈으로 진짜 중요한 것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과 정기 검진,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활동 등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중장년층의 84%가 생활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필요한 고정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건강과 인간관계에는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기를 회피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자세였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성민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가져오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만에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 기존 방식을 고수한 가구들은 평균 23%의 자산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의 대공황 경고에 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생존 전략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법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긴급 재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권장하는 황금 비율은 안전자산 60%, 수익자산 30%, 비상자금 10%입니다. 안전자산에는 국채, 은행 예금,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통화를 포함시키고 수익자산에는 배당주나 리츠,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등을 모두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다음 각각의 비중을 계산해보고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다면 일부를 매도해서 다른 자산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66세 강민수 씨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체 자산의 85%가 아파트 2채에 묶여있던 상황에서 한 채를 매도해서 그 돈을 5개 부분으로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국채의 30%, 달러 예금의 20%, 배당주의 20%, 금의 15%, 비상금으로 15%를 배치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전체 자산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존법은 월 현금 흐름의 안정화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적인 생활비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 1년간의 가계부를 정확히 작성해 보세요. 의료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 등 모든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년도 예상 지출을 계산할 때는 최소 10%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2세 김혜숙 씨는 이런 방식으로 가계 관리를 시작한 후 매월 50만 원씩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고정비 줄이기였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관리비를 월 30만 원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보험을 정리해서 월 2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절약한 돈은 모두 비상금 통장에 따로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생존법은 새로운 수입원 개발입니다. 연금이나 이자, 수입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부가 수입을 만드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이나 강의입니다. 회계, 세무, 교육, 요리, 수공예 등 어떤 분야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0세 박영호 씨는 30년간 몫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주말마다 DIY 목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번 강의를 해서 월 8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번째 생존법은 의료비 대비 전략입니다.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계속 커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실버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노인 전용 보험 상품도 미리 검토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9세 최영미 씨는 3년 전부터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며 체중도 10kg 감량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매월 의료비가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생존법은 정보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문이나 TV 뉴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정보 수집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서 경제 뉴스 앱을 설치하고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 기관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또한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4세의 이정수 씨는 6개월 전부터 경제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주의 경제 뉴스를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제 용어들도 함께 공부하니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덕분에 투자 판단도 훨씬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생존법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워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러한 생존 전략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성공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먼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67세 김영철 씨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김영철 씨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퇴직금 4억 원을 모두 아파트 투자에 넣었는데 집값이 급락하면서 2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생존법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해서 자산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들의 기술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영철 씨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 자문료로 매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분산 투자한 자산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김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71세 박순자 씨의 사례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박순자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치솟는 의료비 때문에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죠. 박순자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뒤 그 차액으로 월세 수입이 나는 소형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온 요리 실력을 살려 동네 주민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매월 상가 임대료 120만 원과 반찬 판매 수입 80만 원, 총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 2막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5세 최민호 씨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월 의료비만 30만 원씩 나가던 최민호 씨는 건강관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했습니다. 8개월 후 최민호 씨의 건강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가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1년이면 240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최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해요. 건강해지니 의료비도 줄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이런 성공 사례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60세 이상 가구들의 경제적 만족도가 평균 68%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자산도 1년 만에 1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도 개선되며 인간관계도 더욱 풍성해지는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실시한 추적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한 중장년층의 우울증 발생률이 일반 중장년층보다 42% 낮았고 치매 예방 효과도 27%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3세 이영희 씨는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약까지 복용했던 이영희 씨는 지금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어르신으로 유명합니다. 손녀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75세에 인생 2막을 시작했단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공황 경고는 분명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하루라도 빨리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하는 것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부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경고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똑똑하고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함께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